접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그러니까 접종 계획을 취소하라, 접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신문 기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법원 앞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케이스와 관련된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실체적, 절차적 어떤 문제점들과 쟁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실체적인 쟁점 3가지, 제가 2차례에 걸친 준비 서면 그리고 한 차례에 걸친 답변서에서 제시를 했던 그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법원에서 이 신문 기일을 담당할 판사를 교체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 이 신문 기일이 이번 주 월요일 8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9일에 맞춰서 신문기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8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경에 질병관리청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재판의 준비가 안 됐으니 재판을 미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언제로 할까요? 했더니 8월 17일, 18일 다음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늦다 해서 8월 12일 오늘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8월 6일에요. 그런데 8월 6일에 갑자기 이 제1행정부에서 이 집행정지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피 신청을 하려고 오늘 들어갔더니, 전자재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아마 법원에서는 오늘이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빠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당일이 됐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막아놓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피 신청을 막아놨길래 준비 서면 내는 메뉴로 들어가서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피 신청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신문 기일을 연장을 했는데, 저는 더 늦추겠다는 거를 12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하등의 의도가 없었고, 이 피신청인 쪽과 법원 쪽이 갑자기 이유 없이, 지금 제가 7월 29일 그날 오후 1시경에 제가 통화를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1차로 배당이 되었던 판사님과 이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길게 토론을 했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계속하세요. 이게 통화를 해서 그분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7월 저 19일에 근거 가져오세요. 7월 19일에 근거 제가 가져오세요, 사건 접수를 서류. 했는데, 집행정지는 법적 통상 근거를 일주일 안에 가져오세요. 재판기를 그럼 지정을 무슨 해야 또 되는데, 업무방해로 이분들이 고발할 7월 수 있어요. 29일 거의 열흘이 어디 넘도록 뭐가 안 지정을 돼요?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근거를 담당 가져오라니까. 법관이 지정이 그래서 또 됐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래서 이 담당 혜택이 법관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대상이네.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뭐라고요? 사람을 갑자기 바꿔버린 겁니다. 새로운 판사가 저는 배정이 부자입니다. 되면 재판이 더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던 거는 제가 아니고 뭐든지 이 그 법원, 서류 가지고 오세요. 재판부 서류. 혹은 서류 안 가져오면 선생님들 다.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서류를 가져오라니까요. 서류. 피신청 오늘 낸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법관으로 분명히 청구 담당 앞이라고 법관이 그랬잖아요. 방해하지 바뀌었기 마시고요. 때문에 저 저는 경고했습니다. 응할 네?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응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그 바뀐 계속 것이 이렇게 인정하게 해석을 되기 하면 때문입니다. 업무방해로.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것이기 때문에 좀 제가 찍어주세요. 공정한 재판을 법원 밖에서 네. 나중에.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절차적으로 이제 됐습니다. 발생했던 문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준비를 했던 주민 서면으로 냈던 실체적인 그 쟁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질병관리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 심근염, 심낭염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에요. 지금 이 증상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 아무 원인 없이 갑자기 급사를 하는 젊은 층의 급사 원인의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증상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며칠 내로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낫는 것처럼 그렇게 공문을 내보내서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 가정으로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진술입니다. 지금 이런 축소된 위험을 축소한 이 진술 이런 공문도 접종 동의를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서 접종 동의를 받는 시점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그로부터 3주 정도 지난 7월 중순에야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다만 접종 일시, 접종 종류, 화이자 1차, 2차 그리고 접종 장소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고 접종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의 아무런 백지 동의죠. 아무런 정보를 안 주고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한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를 형식적으로 한 90%가 넘는 학생들에 있어서도 유효한 동의가 아닙니다. 둘째로 지금 가장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후유증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영어로는 TTS라고 하는데 지금 7월 1일에 질병관리청 자료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화이자를 맞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7월 21일경까지도 교육부에 그런 자료를 전달을 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시도교육감 그리고 시도교육감을 통해서 일선 학교로 그리고 학생들 가정으로 전달이 될 수가 없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8월 10일 보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20대 분이 접종을 받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이 돼서 제주도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에다가 지금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맞은 주사가 모더나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다라고 검사를 거부해서 이분이 검사를 못 받고 그 결과로 항응고제, 헤파린이라고 하는데요. 항응고제를 투여를 못 받아서 결과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질병관리청의 책임입니다. 향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1차 접종이 끝났는데요. 지금 1차 접종을 받은 학생들 중에 중증 이상 반응을 일으킨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아나필락시스 의심, 지금 질병청에서는 이렇게만 세고 있어요. 중증 이상 반응을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망 등 중증 이상 반응이라고 살피고 있습니다. 이 중증 이상 반응이 54건이다라는 대답을 교육부 담당자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9일날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30명이라고 나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이 갑자기